아,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끊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롱샷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끊어버렸네. 깜빡깜빡하네. 이게 여기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뭐 그래도 놀기만 한 거 아니니까 3번 가봅시다. 염소산 칼륨 KClO3. 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염소산 나트륨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굉장히 안정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지? 얘도 이제 안정해지기 위해서 요거 이제 산소를 뿜뿜 내는 거야. 산소를 내는 놈인데 여기에다가 가열을 해가지고 산소가 발생한대요. 그럼 이제 산소 발생하면 KCl로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지? 숫자는 안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촉매를 섞겠다. 그래서 우리가 MnO2를 여러분 조금 이게 반응물로 쓰일 때, 특히 뭐 산화제로 쓰일 때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촉매로도 이런 데 촉매로 쓰기 때문에 촉매하고 이 정도는 여러분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장 중에 적당한 어구 넣어라. 이 반응에서 산화망간은 무슨 색? 검은색입니다. 아시겠죠? 산화구리도 검은색. 뭐뭐 도시 때 뭐뭐로 하다라이 때오리 촉매로 작용하고,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는 경우 염소산 칼륨 0.1몰가라 산소는 그러면 요거 하나면 요거는 2분의 3 5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거 1몰이면 요건 한 1.5몰 나오겠네요. 그래서 21번에 촉매 1.5 이렇게 돼 있고, 오존에 관한 기술 옳은 거. 오존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지구가 있는데, 이제 태양이 우리 선이 가스, 선 하면 여러분 이제 밝은 느낌이죠. 선이 이러면 또 여자 이름 많이 쓰는데 해맑은 소녀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로 의외로 얘가 엄청나게 그 자외선을 쏟아내버려요. 가시광선, 자외선.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기 메커니즘도 좀 공부할 텐데, O3가 이제 O2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CL이라는 놈이, 여기서 CL이라는 놈이 꼬물꼬물 올라가가지고 뭘 더 촉진을 시키냐면 정반응 쪽을 더 빠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양이 막 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선글라스를 뭐 오존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구영 교수님 선글라스에 빵꾸가 나버린겨. 오존층 파괴가 돼가지고 요거를 되돌리는데 한참 걸렸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자연을 복원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CF2CL2 이게 프레온 가스인데, 이게 CF2Cl 더하기 Cl 하면 요 Cl이라는 놈이 요거 라디칼이잖아. 여기 가서 오존을 딱 때려 부셔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프레온 가스를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과학자들이 싸웠어. 선진국에서 이놈 새끼들 지네들 신물질 개발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프리온가스 공장 만들어서 이제 가동해서 값이 내려가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해서 딴 거 팔아먹으려고 한다. 막 이랬단 말이야. 나도 약간 억울했다고 해. 대한민국이 이제 막 발전해가지고 나야 화학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화학 공장 막 짓고 중화학 정책을 써가지고 뭔가 공장 돌리려 치니까 앞불사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네. 그래가지고 이걸 못 쓰게 한 거야. 그런데 놀란 게 봐봐, 오존층의 빵꾸가 처음에 요만했거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사진이 대문짝막하게 나오다가 지금 여러분 다시 이게 회귀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를 과학이나 산업이 망치기도 하지만 과학이 자연을 복원하는데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이런 이제 막 나발을 풀잖아. 여러분 저 영어 지문 해석할 때도 나온다니까. 내가 웃겨가지고 화학 시간할 때 내가 그냥 농담으로 막 뭐라고 그냥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한 얘기가요 영어 지문에 나왔어. 지문에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럼 자식아 내가 이씨 막 어쩌다 한번 그런 거 나오면 엄청 폼 잡고 난 그래. 자랑질 하고 막. 아시겠죠? 인생 뭐 있어? 씨. 야 너네 지금까지 살아봐라. 이씨 뭐 기쁜 일 몇 번이나 써. 다 그냥 해야 될 일만 잔뜩 있고 자랑거리도 별로 없고 맨날 머릿속에는 쪽팔리는 것만 남아.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화장실 갔다 온다는 그 말을 너무 쑥스러워서 못해서 참다가 오줌 지려가지고 완전히 인생 시작부터 그려야 되니까. 진짜 그때 한번 그리고 나니까 애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겠어. 저 새끼는 저거 교실에 지리는 놈이야 이렇게 된 거야. 나 진짜 그래가지고 방원장 선거 나가면 맨날 기웅이한테 졌단 말이야. 그러면 또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어쨌든 오존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1. 산소와 오존은 동위체. 갑자기 헷갈리네. 그치? 동위체 관계다. 뭐라고 해야 돼 이거? O2하고 이거 O2, O3 같은 원소로 돼 있으니까 동소체지. 동소체. 그죠? 동위체는 뭐냐? 이게 동위체지. 이거 D라고도 쓰고요. 트리니까 이렇게 쓰고, 그지? 동위 원소, 우리 동위 원소를 동위체. 산소는 후소요리 산화력이 강하다. 여러분 산화력이 강한 산으로 질산 하나 기억하시고요. 왜? 이건 물구나 진화나 다 불이랑 반응이 있잖아. 그러니까 산화력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산? 산화성 산이라고 한다. 강산이자 강산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당연히 불소가 세상에서 가장 전자 잘 뜯어먹고 막 심지어는 물이랑 반응하면 뭐해? 물이랑 하면 수소랑 붙고 산소를 내쫓을 정도로 강력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꾸로 되어 있네요. 3번 산소는 액체 공기에 분류. 자 별표 빠바박 해라. 어떻게 하는 거야? 공기를 공짜 아냐? 공기. 우리가 숨 많이 쉰다고 이 욕심꾸러기야. 왜 공기 너 혼자 다 처먹어 막 이러지 않잖아. 그치? 거의 우리한테는 무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압축, 팽창. 여러분 기체가 팽창할 때 에너지가 밖에 놈을 야 나 커지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 하겠어? 이거 힘을 가해서 이동을 하면 뭐야? 워크잖아. 워크. 힘줘서 이동한다. 워크. 일을 한 거잖아. 일을 하면 어떻게 에너지가 떨어지잖아. 에너지가 떨어지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갈 거 아니야. 특히 기체가 그게 뚜렷하게 보여요. 보세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보통 이렇게 많이 써. 2분의 3 KT 아니면 2분의 3 RT 막 이렇게 쓰는데 봐봐. 오직 절대 온도가 운동 에너지를 결판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밖에다 일을 해서 에너지를 써버리면 어떻게 했어? 좀 느려질 거 아니야? 그치? 느려지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압축 팽창하다 보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공기가 액화가 돼요. 액체. 그래서 이놈들이 아이고 질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도를 좀 높이면 산소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르곤도 나오고 순서가 여러분 순서는 숙제야. 야 아르곤이 먼저 나올지 산소가 먼저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 네. 근데 요거는 빨리 판단돼. N2하고 O2는 왜냐? 얘는 분자량이 28이고 얘는 32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거우니까 분자간 인력이 좀 클 거 아니야? 근데 아르곤 가만있어 봐. 아르곤은 18번인데 곱하기 약 2하면 한 36인데 야 이 자식이 32인 산소보다 높을까 낮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원리로 한번 접근해봐. 원리로.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여러분 추론 능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아르곤 C는 자 원자량이자 분자량이 이거고 산소 C는 32야. 분자량이 얘는 좀 크네, 그지? 근데 산소는 뭐야? 이원자 분자니까 단원자 분자에 비해서 어때? 좀 길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분자량 6 정도 커진 건 뭐냐면 한 20%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거 사이즈는 어때? 얘는 하나짜리인데 얘는 기다랗잖아? 이렇게? 그지? 기다라면 누가 용량량이 큰가?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는 알아놔야 돼. 질소, 산소, 아르곤이 있는데, 그지? 여러분들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 물을 이렇게 한국은 분별증류라고 해요. 분별증류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분류 이렇게 간단하게 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존은 직선형이다. 여러분이 직선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직선하면 우리 또 탄수화물 공부했으니까 이거 직선형이지. 당연히 뭐 이원자 분자 같은 거야 다 직선이지. 이런 건 따지지 않아. 3개 이상은 돼야 돼. 자 이거 직선형. 또 뭐 있을까요? H, C, 이것도 중요한 거. 직선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직선형. 묻겠습니다. O3는 그 다음에 I3- 들어봤죠? 요거 아쿠아 갈색이야. I2는 물에 잘 안 녹는데 KI 하면 요거하고 요거 해서 물에 녹는 놈이 된다고. 이거 소독약 만들 때 이 방법을 다 씁니다. 한글아, 이거 무슨 구조일까? 이거 무슨 구조지? I3-?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브랜드 부르면 띵 가잖아. 지금 띵 한 게 좋잖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들어가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이런 분자에 대한 구조를 물었을 때 요거를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 I3-는 직선 구조다. O3 직선 구조다. 그러면 OX가 돼야 될 거 아니야. OX 이거 빨리빨리 복인데 직감적으로다가 외우지.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거야. 선생님 웃기니까 이거 다 외웠어야 되는데 외우지 않았으면 할 수 없이 다 문제 풀고 있잖아. 시간이 혹시나 남으면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OX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지 공간도 여기 있고 하니까 분자의 모양을 여러분 대학 가도 다 공부해요. 이걸 할 때 하는데 선생님이 진짜 쌈박하고 짧게 딱 정리해 줄 테니까 여기다 딱 써서 머리에 넣어버려라. 선생님이 여러분이 책을 보면 다 있는 거 맨날 떠들면서 책보다 뭐 요약이 잘 되듯이 아니면 뭐 여책 저책에 있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도 좀 해주고 해야 수업 들을 맛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자 구조를 결정을 할 때 가장 고등학교 수준에서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그래서 혼성 오비탈 이런 게 아니고 전자쌍 반발의 원리 아시겠죠? 여러분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가장 대학교에서도 가장 흔하게 써먹는 가장 간편한 분자 구조의 판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대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발을 해서 멀리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수소가 이렇게 붙었을 때 요 전자들도 뭐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빠 앞으로 나 오긴 왔지만 아빠 생일이니까 다 오긴 왔지만 나 이스키하고 나 어릴 때 너무 싸워가지고 싫어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자, 총체적으로 어떻게? 총체적으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더 안전하니까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긴 했어. 해놓고 보니까 얄미운 당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반발하니까 어떻게? 멀리 있을수록 안전하다. 이게 전자쌍 반발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얘네들이 아니 반발을 했으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진 게 맞다. 이 말은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보이니까 물은 무슨 구조? 구분 구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뭐냐면 분자 구조를 추정할 수 있어요. 분자 구조를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1단계로 뭐가 좋으냐면 분자는 중심 원자가 누군지 봐봐. 중심 원자. 자, 분자니까 다 비금속일 거 아니야? 중심 원자는요. 여러분 중심 원자는 커야 됩니다. 커야 돼.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HNO3에서 중심 원자는 누가 돼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누가 돼야 합니까? 보세요. 질소와 산소가 있는데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원자 사이즈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져요. 전자의 개수가 아니라 뭘 해야 돼? 사이즈가 커야 돼. 얘가 중심 원자. 오케이? 네, 중심 원자가 이랬어. 됐나요? H2SO4에서 누가 중심 원자야? 얘야. 가운데 써져서 중심 원자가 아니야. 사이즈가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요런 녀석 있으면 중심 원자를 하고 이렇게 중심 원자 있으면 만약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으면 산소를 그 다음 단계 수소를 바깥쪽에 이렇게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산, 질산, 인산, 무슨 산 이런 놈들 산소가 들어있는 산 중에 수소가 중심 원자에 직접 붙어있는 놈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거는
시간도 많고 이럴 때야 직감적으로 이제 나중에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중심 원자도 정하고 요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실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전자식을 써라 이런 거야. 분자에 전자식 써라 이러니까 전자 개수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각 전자수를 해서 합해버려. 합을 오존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니까 여러분 6개짜리니까 총 몇 개야? 5쓰리니까 이렇게 3, 6, 18, 18개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게 제일 먼저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 원자를 정하려고 그랬더니 다 똑같은 놈이 하니까 하나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중심 원자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단일 결합시켜.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산소를 단일 결합하니까 선생님은 선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요거지. 이렇게. 그래서 산소를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야. 주변에 단일 결합했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실수 안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먼저 해. 그러면 총 18개인데 여러분 봐봐. 땡땡땡땡 찍고 가운데 거 냅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옥텟 규칙 만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총 몇 개 됐습니까? 총 16개잖아. 8개니까 맞죠?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뜻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고 남는 것은 중심 원자에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독특한 색깔을 딱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직선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 그리기 전에 이미 끝장난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지? 그래서 직선 구조는 뭐 X 이렇게 가요. 오케이? 그러면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그럼 요 원리에 해서 보면 이렇단 말이야. 중심 원자 탄소 하는 게 좋겠다. 왜? 사이즈가 산소보다 커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뿅뿅 이렇게 한 다음에 탄소가 원래 6개, 아니 탄소가 4개, 산소가 6개니까 12개, 16개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야. 16개 하니까 땡 된 거야. 자, 보는 순간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 여기 없죠? 요 두 개를 구부러뜨릴 녀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더 그리기도 전에 뭐 직선 구조 끝이야. 됐나요? 그럼 I- 한번 해볼까요? I-는 I3 이 녀석은 아니 상상 초월이죠. I2는 이원자 분자고 승화성 물질이고 고체로 단단히 붙어있을 때는 피턱처럼 흑자색인데 기체로 날아갈 때는 보라색으로 승화돼서 날아갈 때는 보라색이란 말이야. 근데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입자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그러다가 I-를 넣으면 이놈이 어쩐 일로 물에 쓱 녹아서 갈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I3의 분자는 도대체 직선이냐 아니면 꾸부랑하냐 뭐냐 지그재그냐 이걸 좀 보자.
개수가 몇 개인가요? 전자 세봐 빨리. i는 17쪽이니까 최각전자가 7개잖아. 37은 2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뭐 22개. 막 이런 것도 계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렇지? 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중심 원자를 정하래. 근데 에라 모르겠다. i 하나 그냥 중심으로 두고 총 22개야. 계산을 때려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한번 연결을 했어. 그 다음에 꼭대 규칙을 중심 원자 빼고 주변 원자한테 먼저 줍니다. 바로 이게 리더십이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병사들이 배가 고프니 병사들 주고 남는 거 있으면 놔줘라. 절대 나 먼저 따뜻한 밥, 따신 밥 갖다 주지 마라.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전자를 여기다 다 나눠준겨.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몇 개 남습니까, 여러분? 여기 8개, 16개, 6개 남았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여기다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6개를 여기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 때리는 거지. 아씨, 이 전자쌍 3개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전자쌍 3개가 어떻게 있어야지 좋겠습니까? 응? 서로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세워보겠습니다. i가 떡하니 있고, i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에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어요. 3개. 평면에다 들으니까 이런데 여러분 위아래에 이런 놈이 있는데 이 전자쌍을 피해서 이놈들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을 피해서 얘가 위에 있고요. 얘가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평면에 정삼각형을 이루고 i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마이너스가 되는 무슨 구조? 직선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복잡하지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분자 구조를 예측하면 금방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약간 여기에서 더 진격해서 이렇게 해서 남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남는 것만 중심 원자에 배치합니다. 지난번에 형식 전환하는 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번호를 요거까지 3까지 했나? 4 할까? 4. 형식 전환하는 거를 분자 구조를 추정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분자 구조를 그려야 맞느냐. 예를 들어서 H2SO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고개 드시고 중심 원자 먼저 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심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중심은 얘로 하자. 사이즈가 제일 커. 됐죠? 뭐 이제 우선순위가 앞뒤가 없어도 되는데 우선순위를 안 정하면 여러분이 하다가 꼭 뭐 빼뜨리기 쉬워서 그냥 내가 우선순위 정하는 거. 자, 총 전자는 몇 개로 할까? 최각전자의 합은 요거 2개, 요거 6개, 그지? 요거 4름은 24, 32개네. 이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점을 찍었는데 이걸 빨리 세가지고 전자식에 있는 점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 개수를 딱 세서 막 찍은 다음에 또 세봐야 돼. 나 빼뜨리지 않았나. 아셨죠? 그래서 32개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무슨 뭐 순서 정하면서 유치원처럼 안 하고 그냥 빨리 해봅시다. 황, 그 다음에 산소를 4개인데 이렇게 해서 단일 결합을 일단 시키고요. 내가 몸을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부르네.
안 써지네. 그 다음에 아무데나 그냥 수소 제일 바깥에 해서 중심 원자 있고 산소 있고 제일 바깥에 수소. 됐나요? 그 다음에 야 이제 전자가 32개 있는데 야 밥 32국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거야. 나 빼고 다 가서 밥 먹여라. 수소 역시 쫄따구가 다 이렇게 다 됐네요. 그래서 여기 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 그 다음에 띵띵띵띵띵띵 띵띵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머나 얘가 옥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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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2 전자 다 썼네. 그지?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거기다가 황도 옥택규칙을 만족해서 줬네. 이렇게. 그런데 요게 여러분 요게 이거는 이제 옥택규칙도 만족되고 별로 뭐 불만사항이 없어요. 불만사항이 없는데 일단 이게 사이즈가 좀 커. 사이즈가 좀 커서 되게 넉넉한 베이비야. 마음도 착하고 눅눅해요. 근데 이때 이 녀석의 형식 전화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이 원래 혼자 있을 때 최각전자가 6개였단 말이야. 그런데 공유결합을 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야 동네 베이비들아 다 모여라. 그래서 이걸 만들고 보니까 요 전자 2개 중에 우리가 다 헤어질 때는 하나만 가져야 되고 얘랑 산소랑 헤어질 때도 하나만 가져야 되고 여기 있는 산소랑 헤어질 때도 하나만 가져야 되고 여기 산소랑 헤어질 때도 하나만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얘는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었더니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0이었던 놈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루고 나니까 전자가 몇 개 부족한 상황이 됐다? 2개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야. 원래보다.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를 써줘야 됩니다. 이건 표시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게 돼 있어. 형식 전환. 그 다음에 얘는 따져보니까 얘 봐봐. 수소는 원래 하나였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얘 거니까 본전장사 표기 안 합니다. 자, 얘 해볼까요? 얘는 산소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잖아. 현재 요 2개 중에 하나는 나 거. 여기 전자 2개 중에 하나는 내 거. 그 다음에 요거 2개, 요거 2개 하니까 4개에다가 요거 하니까 6개니까 얘는 빵이네. 여기 볼까요? 여기가 하나가 얘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요거 하면 뭐? 7개.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 남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얘도 계산할 거 없이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야 전화 표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일이 그렇듯이 물이 바가지로 퍼서 여기가 낮은데 이게 안 메꿔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물보다 더 플렉시블한 애들이 누구냐? 전자의 대처 능력이야. 도선에 여러분 스위치 딱 키는 순간 순식간에 여기까지 오잖아. 그지? 불 켜지잖아. 그런 것처럼 엄청난 능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놈은 신음하고 있어. 내가 괜히 얘네들 모여가지고 전자가 부족하다. 전자가 갖고 싶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나 뭐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옥택 규칙 만족하려고 여기 붙었더니 나 꽁으로 전자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잘 들으세요. 이때 여기에 전자를 공유결합에 활용을 합니다. 공유결합에 활용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잘 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봐. 연습했었지?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그린다.
마이너스 전화를 이렇게 그린다. 이게 뭐냐? 여기에 그려진 요 비공유 전자쌍을 뭐로 간다고? 공유 전자쌍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네 개의 전자 중에 이제 얘가 차지할 게 요거하고 요거는 얘 것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대학 가서 메커니즘 할 때 교수님이 딱 이러면 아 머릿속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뭐로 바뀌고 있다? 공유 전자쌍으로 바뀌어서 베이결합처럼 공유 결합이 되고 있다. 머릿속에서 딱 돼야 된다고. 단일 결합이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중 결합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그림을 막 그려놓고 이거 뭐야 이러지 말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얘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된 거야. 산소가. 그래서 여기에 형식 전화가 빵빵빵빵빵빵빵 플렉시블하게 흐를 수 있는, 여러분 빛보다 빠르진 않지만 물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걸 용납할 것 같다, 용납할 것 같지 않다? 용납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 그래서 요 구조보다는 얘가 더 안정한 구조이고 황산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옵틱 규칙을 넘어가지고 막 전자가 얘가 보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8개에서 막 이렇게 막 12개씩 돼도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얘는 산소보다 훨씬 같은 족이지만 얘는 방이 10개짜리 호텔이면 얘는 방이 25개 호텔인 셈입니다. 그래서 방이 허물나게 많아. 방 많아서 친구 뒤질나게 불러다가 재우는데 뭐 잔소리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옥텟 룰은 옥텟 규칙이지 옥텟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니까 얘가 어떡하? 많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안정한데 할 말이 없잖아. 사람들은 옥텟 규칙을 많이 아는데 아이씨 이거 더 알아야지 돼. 그래서 여기다 살짝 한국에서는 확장된 옥텟 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 전화라는 걸 어떻게 표시하고, 형식 전화도 다소 정확히 이 분자를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산화수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산화수라든지 형식 전화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형식 전화가 큰 게 안정하다, 작은 게 안정하다, 작은 게 안정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분자 구조까지 그릴 줄 알면 내가 볼 때 여러분 대학 가서도 절대 무기를 듣고 일반 화학을 듣고 뭘 들어도 선생님한테 배운 요 형식 전화까지 해서 분자 구조를 그릴 줄 알면 분자 구조는 다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저런 것도 공명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것도 공명 구조가 약간 공명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 좀 이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으로 주로 가. 요거에 치중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라는 거하고 이걸 동시에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중에 우리가 이걸 재보면 알아. 어떻게 여러분 이게 옳다, 요게 옳다 어떻게 여러분 판단할 것 같습니까? 황하고 산소 사이의 거리를 재요. 거리를 쟀더니 만약 단일 결합이면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을 걸로 추정해서 옥텟 규칙에 맞게 그려서 과학자들이 재본 거야. 그랬더니 아씨 여기가 허물나게 짧네. 그럼 이 짧은 거 설명해야 되잖아. 짧은 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옥텟 규칙을 파괴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맞더라 이거야. 이렇게 해야 실제적인 진실에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이게 더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확장된 옥텟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분자 일단 요 정도면 여러분
최강의 분자 구조를 그릴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셨죠? 네. 직선형 막 이런 거 쫄지 말고 하시겠지. 오조는 그래서 딱 오자마자 뭐 점 몇 번 딱 찍어보니까 이거. 그러면 NO2는 어떨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NO2 자, NO2 한번, 야, 루이스 전자점식, 전자식이라고 하죠, 이건. NO2 한번 해봐. 무슨 구조일까요? 직선 구조, 부분 구조, 뭐 무슨 구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심심하다고 분자 구조 그리고 막 이러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만 딱 하고. 자, 중심 원자 정했나요? 누구? 뭐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해, 빨리. 자, 총 전자수를 세보니까 얘가 뭐 5개, 얘가 12개, 17개네? 와, 이게 짝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홀수도 있네, 홀수도. 그지?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8개, 8개. 그 다음에 남는 게 하나 있네. 이순신 장군이 딴 사람들 다 2공씩 먹는데 이순신 장군이 혼자 한 공기 먹겠대. 자, 여러분 절대 직선 구조 될 수 없는 거 바로 오시죠. 구분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 얘가 옥택 규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뭐예요? 얘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선생님, 옥택 규칙이 만족이 안 돼. 그러면 주변에 거 갖다가 더 결합을 시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중결합 이렇게 했더니 얘가 몇 개야? 9개잖아. 이주기 원소는 확장된 옥택룰이 안 돼요. 왜? 호텔방이 몇 개 안 돼서 초과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확장된 옥택룰은 어디서부터? 3주기 원소부터 되는 거야. 2주기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틀린 구조.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꾀를 내야지. 꾀를. 이거는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고 여기 이중결합 하니까 막 이래. 그래서 이게 공명구조를 갖는다. 왜 그랬냐? 얘가 구분구조를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중결합을 그렸더니 이러면 뭐야? 짧고 길고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떻다고? 아니,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좌우 대칭인 거라. 위아래는 대칭이 안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전자가 여기 골고루 퍼져 있고. 그래서 요 공명 구조를 간단히 이렇게도 그립니다. 오케이? 전자가 여기 골고루 퍼져 있고. 공명 구조. 그래서 일단 여러분, NO2는 무슨 구조? 구분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부족하다. 오케이? 네. 자, 5번. 오존은 무색이다. 무치의 기체다. 안 그렇다 그랬잖아. 이거 궁금하면 그 식당에 그 파란불 들어오는 그 컵 소독하는 그 기계 있잖아. 거기다 콧구멍 집어넣어서 한번 맡아버려. 여기 색깔이 어때? 푸르스름하죠. 푸르스름하고 생선 비린내 비슷하게 나니까
저런 거 기계 있으면 좀 멀리 떨어져 앉아서 밥 먹어. 알았지? 저 열었다 닫았다 막 이러면 거기는 오존 농도가 아무래도 좀 높단 말이야. 그럼 산화력이 있으니까 다른 걸 산화시켜서 여러분 피부가 빨리빨리 노화가 될지도 몰라. 알았지? 여러분 오존으로 수돗물 소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물에 잔류하지 않아. 오존이 뽀개져서. 그런데 비싸. 그래서 어떻게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는 거야. 아시겠죠? 유럽은 불소 소독도 합니다. 근데 불소는 어떻게 다루기도 힘들고 위험해. 거기다가 유럽은 수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석회암 지대고 막 물도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알프스에 그 시기 물 해가지고 비싸잖아. 그지? 프랑스 뭐 이런 거 비싸잖아. 근데 그거 지하수 아닌 거 넣어서 팔아먹다가 걸렸어 지난번에. 오비양인가 하는 봉이 김선달이지. 어? 그냥 수돗물 퍼넣고 그걸 지하수라고 팔아먹어요. 아따. 어쨌든 세상은 그런 게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빼놓고는 가끔 엄마 아빠도 좀 사기칠 때 있어. 나도 내 통장에 돈 있는 거 보면 야 급하니까 나 이거 언제 금방 줄게. 줘봐. 아빠한테 뭐 어떡하겠어 주지. 근데 만만한 게 자식이라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달만 더 있어 막 이렇게 막 미루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나 특히 그 다음에 가끔 인터넷에서 만난 신혼 불상에 그런 베이비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그 정말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자기의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식한 짓들 하지 마라. 알았지? 돈에 관한은 정말 부모님도 믿기가 힘든 판이야. 아예 아버님이야 좀 필요한데 쓰고 또 사업하다가 말아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잖아. 그거야 어떡하겠어.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까지 그러면 그건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거란 말이야. 조심해야 돼. 자, 5점 틀렸죠? 오존의 요화 요소도 반응할 때 요화물 이온이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요드하고 오존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얘가 당연히 얘보다 전자 뺏어먹는 능력이 큰데 얘가 미쳤다고 전자를 주겠냐.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돼 있다. 그 다음으로 갑시다. 38쪽에 6번 벤젠의 촉매 존재하에 프로펜을 뭐라고 했는데 프로필렌이라도 되죠. 프로필렌을 반응을 해서 얻어지는 뭐뭐를 공기 중에서 산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프로펜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가 많은 이쪽에 붙는 게 주고요. 그래서 요거 부가됐으니까 결합이 하나로 줄어들겠죠. 요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얻었다. R을 공기 중에서 산화를 해가지고 화합물 X가 생기더라. 이거 산화하면 뭐 돼? 산화하면 선생님 얘기했지. 네네네 탄소가 있는데 야 다리를 뻗을 자리 보고 해라. 얘가 마당발 돈 잘 빌려.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붙는데 하나도 아니고 허블나게 붙어버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복권된 순간 지옥이 찾아와. 그래서 비밀에 붙인 거. 왜? 자선단체에서 아유 심장병 어린이 1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랬는데 하루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오면 좋은데 하루에 20명씩 와요. 친구 전화해가지고 야 나 사업하는데 힘드니까 100만 원만 빌려줘. 못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처럼 하란 말이야. 돈이 허블나게 많은데
거지 깽깽이처럼 요거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입고 그냥 그렇게 해. 내가 입는 명품 옷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선물 받은 거야. 아 이런 거 안 줘도 돼? 좋다 그러는데 자꾸 갖다 주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명품을 어쩔 수 없이 가끔 입어.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 아, 이게 얼마나 아리가또야. 이 추운데 이거 입고 따시게 살면 됐지. 내가 무슨 패션 모델 할 것도 아니고. 야 머리 벗겨진 이 사람이 명품 입고 나가면 명품에 대한 모욕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 돈 많은데 없는 것처럼 살아. 얼마나 마음 편한지 알아? 내 서랍에 진짜 10년 넘게 100만 원 현금, 200만 원 현금 막 책상에 쑤셔놓고 다녀. 아무도 안 가져가. 왜? 내가 거지 깽깽인 줄 알고 안 가져가. 내가 처음에 막 반지하에 살 때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문을 잘 안 잠그고 다닙니다. 도둑이 들어오질 않아. 왜? 이런 거지 깽깽이 새끼들한테 가면 숟가락밖에 훔칠 게 없는 거야. 냄비 찌그러진 거. 아무도 오지 않아요. 문 열고 다녀. 내가 담벼락에 고압 전선을 칠하고 철조망을 한순간 선포하고 있는 거야. 집에 현금 허물나게 많고 금고 있고 이거 있다. 이거 광고하는 거야. 그럼 도둑들이 어때? 들어갈만 하군.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전략적으로 나처럼 살아. 돈 많아 너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라. 알았지? 반응이 없냐. 이 새끼들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줘도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 나 진짜 화날라 그래 아주. 그래서 친구들도 아주 친한 친구만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고시 공부하는 3년 동안 내가 생활비 대주고 그랬다고.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 근데 어쨌든 살 때 나도 그게 헷갈려. 어떨 때 막 폼 잡고 싶단 말이야. 나도 돈 좀 있다잉? 폼 잡고 싶은데 또 그러면 되게 불편해 또. 원래 태생 자체가 아이고 흙수저도 아니고 수저자가 없는 집에 살았어. 골 때리지 않냐? 나 진짜 고아원 갔으면 했어 진짜. 한 방에 6명씩 재우는데 고아원은 물어봤어. 고아원 친구한테. 그러니까 한 방에 2명씩 잔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부러웠던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엄마 하고 지금 되더라고. 엄마 스미마생. 엄마 미안해. 나 진짜 그때 엄마 엄청 원망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반항심 막 자글자글 끌어가지고 7살부터 가출했다니까. 엄마 미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엄마 힘들어. 폭력 엄마다. 그리고 막 나 주워온 거 맞아 할아버지 확실히 말해줘. 나 알고 싶어. 엄마가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 다리가 그 다리인 줄 몰랐어. 나는 하신 줄 알았지. 하신 줄 알았더니 모든 베이비는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야. 근데 요즘은 다리 밑에서 안 주워오고 배에서 꺼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몸조리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가 봐. 우리 엄마는 진짜 그랬어. 우리 형수님한테 내가 미안한 게 형수님이 제왕절개를 했더니 힘들어가지고 제왕절개를 했는데 어머니가 막 붕괴를 하는 거야. 어떻게 애를 배를 찢어가지고 거기서 애를 꺼내냐. 아유 끔찍해. 정말 무섭다 막 이러면서. 아니 방구 끼다가도 낳고 똥 싸가도 낳는 게 애인데 그래서 형수님한테 주책받게 내가 그만한 거야. 얼마나 열받았겠냐 우리 형수님. 내가 사회성이 그렇게 부족해.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보면 2% 부족한 게 아니라 들떨어진 베이비였어. 그리고 그때 또 우리 그 집에 남자들만 득식을 하단 말이야. 근데 딸을 낳았는데 엄마가 또 대를 이으려면 또 아들 낳아야 되는데 뭐 이딴 소리 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형수님 앞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아들 허블나게 낳아줄게 막 그랬단 말이야. 형수님 얼마나 빡쳤겠어. 총 있었으면 쏴버렸을 거야 아마. 나 진짜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도 끔찍하게 쪽팔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분위기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해. 그 나이에 다 맞게 할 수는 없는데
나처럼 평생 두고두고 후회한단 말이야. 그래서 형수님한테 요즘 막 머플러도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도 미안해. 형수님은 막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반겨주고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돼요. 그러면서 막 머플러 값보다 몇 배 되는 막 폐선물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난 미안해. 그래서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한 게 내 가슴에 박혀가지고 아마 형수님은 더 크게 박혀 있겠지.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쁜 말 하고요. 나는 이제 엄마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형수님한테 치명타를 입혀버린 것 같아.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애를 셋을 낳았어. 그래서 막내가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을 해서 나 부주 얼마 했을 것 같아요? 상상 초월 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 사람들이 한 부주액 중에 최고가 아닐까 난 자신해. 난 뭐 5,000원짜리 옷을 입지만 부주는 허블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인생에 몇 번 없거든. 자식 셋인데 그 3번 하는 거에 내가 응? 빚을 얻어서 못 줘도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다 쓸어서 줘버려. 왜? 그래야 그 도전 욕구가 생기잖아. 이거 뭐 하다가 또 일로 아니야. 산화. 그지? 자, 쿠멘이라고 하죠. 요거. 쿠멘. 또 프로필 벤젠. 근데 양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지면 뭐 이소 프로필 벤젠 또는 간단히 쿠멘. 이렇게 해서 페놀을 만드는 방법을 뭐라 그래? 쿠멘. 이렇게 그래서 쿠멘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뽕 먹고 알 먹고 요거 만들어지고 뭐 이게 땅 잘리면서 여기가 잡고 그러니까 페놀 얻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생기면서 요거 뭐 아세톤 얻어지고 그래서 뽕 먹고 알 먹고 작전. 그다음에 아세틸 살시 이거 뭐냐? 고온고압으로 요거 만약에 여러분이 페놀을 만들었어도 여기다 수산화나트륨 넣어가지고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형식전화 이제 느껴지십니까? 야, 이 형식전화 없애려면 어떻게? 여기 딱 해서 이중결합하면 여기가 뿅 여기 마이너스 생겨. 도깨비불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에다가 고온고압으로 이걸 때려 넣으면 이게 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치환돼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H 강인 야가죠. 이쪽이 강산이니까 여기가 H가 들어오고 여기다 뭐 요거보다 센 산은 흔치 않아. 그래서 황산을 넣어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OH 되고 COH 되고 이게 살리실산이죠. 그래서 살리실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넣냐? 여기다가 X를 분해해서 페놀 또 아세톤을 넣고 나트륨 페노키시도를 고온고압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작용을 해서 살리실산 나트륨이죠. 살리실산 나트륨을 만들고 여기 산을 넣으면 살리실산이 만들어질 거고 살리실산 여기다가 살리실산은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데 살리실산의 무수초산이네요. 그죠? 아세트산 넣어도 되는데 이거보다 요거를 물을 빼서 아세트산 두 분자에서 물을 싹 빼가지고 이렇게 된 거 무수 아세트산을 넣어서 이걸 쓰는데 이렇게 물을 빼는 것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면서 머릿속에서 두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 뭐냐? 시스 요거 뭔가요 이름이? 그놈하고 트란스 유명한 거야. 요거는 구조적으로 봐봐 이중결합이니까 이중결합에 직접 붙은 요거는 같은 평면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같은 평면에 있죠. 요것도 같은 평면에 있고 여기 같은 평면에 있어요. 구조적으로 여기 이중결합이니까 이 이중결합에 붙어 있는 직접 요런 놈에 직접 붙어 있는 놈은 같은 평면입니다. 요거 같은 평면 느껴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여기 단일결합이니까 바람개비처럼 돌아요. 돌다가 탁 만나면 빼지기가 쉬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각형 고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요게 내가 말이 물 먹는 모습이랑 똑같다. 그래서 말레산 말이 어떻게 그래야 되나? 말이 나 미대 가려고 했었어. 너 구형님 안 가길 잘했지. 이렇게 물을 먹어요. 그래서 말이 말레인산 또는 말레산 이렇게 붙어. 얘가 물 먹고 나니까 신난 거야. 고개를 탁 들고 그래서 머리통을 쳐들고 이렇게 쳐들고 그래서 이게 푸마르산 그러면 얘는 멀리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손이 다 안다. 그래서 열을 가해도 탈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탈수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 이제 춘향가봐 이런 것도 있잖아. 옥중에 춘향이한테 이몽룡이 가가지고 거짓 꼬라지로 가가지고 그게 이몽룡의 전략이 나의 전략이 거짓 깽깽이로 사는 게요 그냥. 그래서 막 이렇다고 옥중에 이게 하고 있으니까 이몽룡이 손을 탁 넣어 춘향아 이러고 손을 내미는데 서방님 손을 내미는데 손이 다 안다. 그래서 그때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네 손이 조금 길거나 내 손이 조금만 길었으면 이런 정말 애타는 멘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일본의 입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손이 조금 길거나 내 손이 조금 길면 바로 되는 건데 그걸 못하면 꽉 난단 말이에요. 그 조금을 반드시 남은 2달 동안에 메꿔서 갑시다. 아시겠죠? 쫙 신장을 하자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중국 영화에서 보면 막 손이 막 100m 늘어나서 이런 것처럼 신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이게 뭐야? 이게 톨루엔이잖아. 그러면 산화를 하면 뭐야? 벤조산이 되잖아. 근데 이성진체 공부할 때 우리가 이게 요구한 다음에 오토, 메타, 파라 이걸 했잖아. 그럼 이거 산화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산화제 되면 놈이 요런 놈 생기겠지. COH 또는 COH 요쪽에 COH 그 다음에 COH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요걸 공부했는데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면 갑자기 이걸 왜 안 배워줬지? 이러지 마세요 제발. 똑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봤듯이 여기에 이놈은 어디에 있다? 이중결합에 있는 요놈, 그 다음에 요걸 그려보면 산소, 이중결합이잖아? 그러면 요 이중결합되어 있는 요 탄소에 직접 붙은 요거는 뭐? 요거까지는 같은 평면에 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어때? 싹 빼줘서 요렇게 하면 뭐야? 토탈산. 만약에 가열을 했는데 물이 안 빠져. 이스키 이거 뭐야? 메타에 있는 거 이소프탈산, 테레프탈산은 물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핑계 한번 정리하시고 3번 다음 A부터 C의 페노레는 아떼 아마라나이까 이런 게 어려워. 한자로 써주지. 페노르에는 아떼와 마라나이까 없는 건가? 나이가 있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유민아 모른 척하고 딱 쌩까지 말해봐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 그치? 나이가 보이니까 그렇지. 있지만 살리실산의 아떼와 마루 모노 하나의 이 페놀에 없고 살리실산에 있는 거 이런 거 보죠. 요걸 없고 요거에 요거 있는 거 그런 건가? 자, 염화철 3 기억하셔야 됩니다. FeCl3. 야, 요거 있으면 뭐 페놀류에 정색 반응한다. 둘 다 반응해버립니다. B.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가했을 때 기체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거 별표하세요. 네,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산리실사는 요놈보다 좀 센 산이에요. 얘놈보다 센 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하면 반응을 해요. 이산화탄소 발생. 근데 요거는 너무 약염기고 약산이다 보니까 둘이 반응을 안 해버려. 그래서 얘는 하고 얘는 안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쓰냐면 추출을 할 때 여기에 요놈하고 요놈이 있어. 근데 수산화나트륨을 너무 강력하니까 얘도 잡아끌어 얘도 잡아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 이거 안 넣고 요걸 써. 요거. 그러면 요걸 쓰면 약한 염기니까 센 놈하고만 하고 이 약한 놈끼리 이거 안 해. 그래서 산성인 두 물질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녹여낼 때는 뭐 써야 된다? 요거 써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 없고 그냥 막 이런 거 막 있고 이러면 이때는 뭐 있는 거 써. 그냥 이거 써도 좋고 아니면 뭐 없어. 이게 없으면 수산화탄 써도 되지. 그냥 염기성 쓰면 됩니다. B는 되네요. 수산화나트륨 수액에 녹는다. 이거 둘 다 녹겠네. 이거는 이놈도 녹아버리고 요놈도 녹아버리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만 하는 거 삐삐게 없네. 4번 분자식이 C7H5A로 대표되는 유기화합물 중에 벤젠고릴 모치모노와 이쿠쭈 아로가 제일 적당한 거. 그쵸? 여러분 여기 벤젠고릴 있죠. 나 가끔 문제 풀다가 급해가지고 이런 거 안 읽잖아. 안 읽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또 봐요. 나 문제 어디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어디 빼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벤젠고리가 있으면 이미 탄소 6개가 해결난 거야. 그죠? 탄소 6개 해결났으니까 탄소 하나 붙어서 7개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꼴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HAC니까 봐봐. 수소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쪽에 3개가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산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요거죠. 알콜. 그러면 OH가 붙을 수 있는 게 하나, 오토 자리, 메타 자리, 파라 자리.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알코올하고 뭐 작용기 이성체, 구조 이성질체 중에 작용기 이성질체가 뭐야? 에테르죠. 요 비용가 5개 있습니다. 요 정도는 있잖아, 여러분. 좀 외워버리는 게 좋아.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또 이렇게도 한다고. 자, 여기에 뭐 톨루엔 씨가 계신데 요거를 염소로 치환 반응을 했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분자식이 이것처럼 C7H8 뭐 CL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H7이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니까 4개뿐이잖아. 그지? 근데 2개만 돼도 이걸 2개 해가지고 요게 6, 2 이러면 봐봐. 일단 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 그 다음에 요거. 그지? 2개. 요거 하나 딱 해놓고. 치환 여기서만 일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요 방법하고 여러분들 여기 말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 연습했다가 시험에서 써먹어야 돼. 2개짜리. 자, 이런 거 하나짜리 있을 수도 있고 2개짜리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거 하나만 치환될 때 2개씩 치환돼가지고 경수가 막 늘어나는 거.
문제 잘 파악하시고 잘 읽어서 실수 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개 이러면 되겠죠. 지금 난지 됐을까? 12시 반? 나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이니까 나 진짜 이뻐 죽겠어 아주. 오늘 수업 쉬는 시간 없애보자. 하던 게 몇 발 이거 끝내야지. 그리고 자 7번 가겠습니다. 벤젠 이거 뭐야? 페프치도와 폴리펩티도에 관한 물음에 답해라. 1번 다음에 페프치도 A와 B에 관한 금출 반응으로 뷰레토 반응, 키산토 프로테인 반응, 니니드린 반응 물질을 조합을 해서 다른 거 골라라. 그래서 차례로 딱 돼 있는데 여러분 그 뷰렛 반응은 펩티드 결합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라 해야 돼. 근데 오른쪽 놈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키산토 프로테인 반응은 이거 할 때 얘기했잖아. 그지? NO2 이렇게 하면 이게 노란색이고 그 다음 톨루엔이 막 붙어가지고 CH3 NO2 막 NO2 한 요놈 고체가 됐는데 노란색 고체 뭐야? TNT잖아. 노란색 생기는 거 키산토 프로테인 반응 하려면 벤젠고리가 있어야 된다. 왼쪽만 하는 거지. 근데 단백질 검출에서는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 꼭 무슨 단백질에 벤젠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 안 해요. 단백질이라는 거는 이만큼 한데 여기에 벤젠고리 몇 개 없는 그런 단백질은 없어. 그러니까 단백질 검출 반응할 때 혹시 그 단백질이 벤젠고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페프치터 정도는 가능하지. 100개 있는데 그 중에 벤젠고리 없는 거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니니드린은 유일하게 아미노산과도 반응하고 단백질하고도 반응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뷰렛 반응이나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은 약간 제약이 있지. 펩티드 결합이 2개 이상 벤젠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니니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단백질도 되고 페프치도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됩니다. 그래서 지문 검출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답이네요. 고분자 2번 글리신과 축합중합 물까지죠. 그래서 폴리글리신은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자량이 5.7 곱하기 10의 4승 폴리글리신은 페프치도와 결합은 이 끝줄 몇 개나 있나 근사적으로 비슷한 거 골라라 빨리. 그러니까 5 곱하기 1 곱하기 10의 3승 1.5 그러니까 10% 20% 5%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5.7 곱하기 10의 4승이래. 근데 요런 놈이 보세요. 이거 혹시 또 선생님 나는 펩티드 결합이 안 보여. 그렇지 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요런 놈이 똑같이 이쪽에 왔다는 뜻이야. 누가 얘랑 똑같은 놈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게 펩티드 하나라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하면 그냥 펩티드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하나. 그 다음에 가끔 이건 같은 종류라서 그렇고 2개짜리 할 때 이렇게 NH 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한 다음에 COO 이렇게 NH 딱 이렇게 이렇게 요랬는데 막 계산을 때리니까 이게 100으로 나왔어. 그래서 펩티드 결합이 100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세라고. 그다음 요거 2개 N이 100 나오면 펩티드 결합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실수하면 안 돼. 급해도 야 따지고 따지고 지나가야지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요 녀석 요거 등치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15고 14고 이거 얼마야? 12에 15 그래봐 이러니까 이게 29도 하니까 39 아니다. 맞나? 47인가? 맞나? 12 28이네 28. 또 계산 좀 57이래요. 여기 깜짝하게 여기 있네. 57로 나누면 이런 놈이 몰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 10분의 1이니까 이게 한 1000개 정도 생겼네. 그죠? 이런 놈이 1000개 있다는 거는 펩티드 결합이 1000개 있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이제 이 단백질 분석 중에 일단은 여기에 작용기가 뭐 몇 개나 있나 뭐 이런 거 등등이고요. 원래 이것도 좀 오늘 풀라 그랬는데 이거는 토요일 날에 풉시다. 아니 금요일 날에 여러분 필기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몇 점만 나도 좀 써보고 시간 재서 해보고 그 다음에 단체 카톡에 답도 올라가 있으니까 채점도 해보고 굿럭 많이 맞아가지고 마음이 흐뭇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만 하자.